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샛별입니다. 오늘은 CLS 가이드라인 M47에 나와 있는 혈액배양 검체 채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우선 혈액배양 검체 채취 시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무균적 검체 채취 과정을 리뷰한 후에 혈액배양 오염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혈액배양 검체 채취 시 준수사항의 내용으로는 배양병의 종류와 검체 분주량, 체열 위치,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의 검체 채취 부위, 체열 시기, 혈액 분주 순서, 검체 운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혈액배양병은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균성장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균을 배양하는 호기병과 균성장에 산소가 없어야 하는 현기균을 배양하는 현기병으로 구성되지요. 호기병에는 에어로빅, 현기병에는 어네어로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혈액배양 시 반드시 2세트 이상의 검체를 채열해야 합니다. 성인 환자에서 한 세트만의 혈액배양은 균이 자라도 오염균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결코 시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원의 호기병은 빨간색, 현기병은 파란색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배양병 제조사에 따라 호기병이 파란색, 현기병이 빨간색으로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세트의 검체는 각기 다른 2곳의 정맥에서 채열합니다. 정맥 한 곳에서 15에서 20cc를 채열하여 현기병, 호기병에 7에서 10cc씩 나누어 담고 다른 곳에서 동일량을 채열해서 두 번째 세트의 현기병, 호기병에 나누어 담습니다. 체열 위치는 보통 팔에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동맥은 부상, 하지 정맥과 카테터 체열은 오염 가능성을 높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인에서 뽑는 혈액보다 정맥 천자로 뽑은 혈액이 더 선호됩니다. 부득이하게 라인에서 뽑은 혈액을 사용할 경우 EDTA나 사이트레이트 튜브 등에 담기 전에 혈액 배양병에 먼저 담아야 합니다. 라인에서 혈액을 뽑은 혈액에 균이 자랐을 경우 오염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정맥 천자도 반드시 동시에 시행해야 합니다. 라인에서 혈액을 뽑을 경우 잔존 헤파린을 제거하기 위해 워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헤파린의 항균제적 활성은 단백질이 풍부한 배양배지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초기 혈액을 버리거나 식염수로 워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소량의 헤파린일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이 있을 경우 원인균을 배양하기 위해 혈액 배양을 시행하는데 카테터 종류에 따라서 체열 위치가 달라집니다. 만일 카테터가 short-term peripheral 카테터, 즉 단기간 유치된 말단 부위 카테터일 경우 카테터 팁과 서로 다른 두 곳의 정맥 천자로 채취한 2세트의 혈액 배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심 정맥관 삽입 환자에게서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이 의심된다면 적어도 한 세트의 혈액은 정맥 천자로 채취해야 하며 다른 한 세트는 카테터 허브나 베너스 억세스 포트 septum에서 채취합니다. 체열 시기는 여러 세트가 동시에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얻어져야 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채취하는 것은 감염성 심내막염이나 카테터 관련 혈관 내 감염 같은 경우에 지속적 균열증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혈액 분주 순서를 살펴보면 EDTA, 헤파린 등이 미생물에 유독하므로 이 같은 체열 보틀에 담기 전에 맨 먼저 혈액 배양 보틀에 혈액을 담아야 합니다. 주사기로 체열한 경우 주사기를 뒤집으면 윗부분에 공기가 모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바늘 쪽 혈액을 현기병에 먼저 담고 남은 혈액을 호기병에 담습니다. 그 이유는 현기병에 공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나비바늘로 체열할 경우 라인에 공기가 있으므로 반대로 호기병에 먼저 혈액을 담고 그 다음에 현기병에 담습니다. 부족하게 채취된 경우 호기병에 우선적으로 혈액을 담아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균열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호기병에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병을 기울이지 않고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검체를 담도록 하며 마지막에 응고를 막기 위해 병을 부드럽게 뒤집기를 반복해 줍니다. 검체는 2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보내져야 하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시 저온에서 사멸하는 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금합니다.
혈액이 응고되거나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 검체 거절의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균적 검체 채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체 채취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세트 이상의 혈액 배양병,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솜과 베타딘 솜, 포셉, 멸균 장갑, 우렬대, 배양병 세트 수만큼의 20cc 시린지를 소독 트레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선 혈액 배양 배지병 뚜껑의 고무 부분을 70%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3개 문질러 소독하고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렬대를 감고 팔의 혈관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체열할 위치를 정한 뒤 우렬대를 다시 풀어놓습니다. 체열 부위를 70%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동심원을 점점 크게 그리며 문지릅니다. 그 후 알코올을 자연 건조시키는데 이때 입이나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소독제인 베타딘, 즉 포비돈 아이오딘으로 다시 소독합니다. 베타딘을 바른 채 2분간 기다려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리는데 이는 베타딘의 소독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우렬대를 다시 감고 멸균 장갑을 끼고 손가락으로 혈관 위치를 촉감으로 대략 파악하고 주사 바늘을 삽입합니다. 이때 멸균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갈 위치를 손가락으로 만지지 않으며 손가락이 주사 바늘에 닿아서도 안 됩니다. 주사기로 한 번에 15에서 20cc의 혈액을 체열합니다. 혐기병에 먼저 검체를 7에서 10cc 담고 그 다음 호기병에 남은 7에서 10cc의 혈액을 담습니다. 환자의 팔에 묻어있는 베타딘을 알코올로 반드시 닦아내야 하는데 이는 포비돈의 요오드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어 갑상선 기능 이상을 유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배양 배지병에 검체를 담기 전에 다른 체열 보틀에 먼저 검체를 담으면 각 보틀 내부의 성분이 바늘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금합니다. 잠시 피부 소독제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요오드 팅크와 클로로퍼록사이드, 글루코론산 클로로헥시딘액이 포비돈 아이오딘보다 소독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오드를 포함한 제제는 표면을 소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글루코론산 클로로헥시딘액은 닦아낼 필요가 없으나 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배양 오염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혈액배양에서 오염이란 2개 이상의 세트 중에 1개의 세트에서 하나 또는 2개의 병에서 특정 균주가 분리된 경우입니다. 즉, 2세트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균이 자랐다면 분명한 병원균이지만 다음과 같이 한 세트에서만 자라면서 다음과 같은 특정 균주가 자랐다면 오염균으로 판정합니다. 이 균주들 중 어떤 것은 한 세트가 아니라 2세트에서 모두 자랄 경우 병원균으로 판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2세트 이상 혈액배양을 해야 오염균 판정 여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에서 한 세트의 혈액배양 오더가 났다면 균주가 자라더라도 오염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에게 한 세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LSI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가장 좋은 혈액 채취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해도 오염률을 2%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할 만큼 무균적 검체 채취는 까다로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액배양 검체 채취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